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지난주만 해도 네이버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았거든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이버 임원들이 스톡 옵션 있죠. 주식 매수 선택권. 이거를 행사하겠다. 그래서 네이버 주식을 취득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 스톡 옵션 행사, 임원들이 한다는 것은 네이버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내부에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주가 내부에서도 올라간다고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주가 상승이 진짜 가능하겠구나 라는 기대를 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반기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버 X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커머스 부분에서도 수익성 개선 흐름 이런 것들도 호재로 작용했었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요. 5월 들어서 16일까지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네이버를요. 2,201억 원어치나 순매수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장기업 전체 순매수 상위 2위가 바로 네이버가 차지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좋았던 흐름이 한순간에 바뀌고 있어요. G7 정상회의가 끝난 22일 주가가요. 0.69%가 빠졌거든요. 근데 23일에는 1.4가 빠지고요. 그리고 어제는 4.25% 낙폭을 키웠습니다. 어휴. 이유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경불진에서도 지난 월요일 날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전했었잖아요. 이 중국 내 네이버 접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게 처음에는 중국 전역은 아니었다고 해요. 21일만 해도 베이징 지역에서만 그것도 PC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때 제대로 안 됐었다라고 전해졌었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PC에서도 접속이 됐다 안 됐다. 이게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고요. 그리고 지금은요. 베이징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중국 지역에서 아예 접속이 되지 않거나 접속이 되더라도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이거 도저히 쓸 수 없다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많은 언론들 아무래도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주중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해봤겠죠. 이 사태 파악하고 있느냐. 어제 한겨레도 주중 한국 대사관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유를 파악 중인데 중국 쪽 답변이 아직 없다. 파악하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만한 말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이 브리핑도 했어요. 아무래도 이 사건이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태를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이런 얘기를 했대요. 유관기관과 함께 원인을 파악 중이다. 아니 뭐하러 정례 브리핑까지 합니까? 이 얘기하려면. 아니 그러면 중국 측에서는 어떤 해명이 있었을까요? 중국 외교부도 이 얘기가 거론이 됐다는 거예요. 이 외교부가 브리핑을 했는데 많은 기자들, 특히 중국에 가 있는 한국 기자들이 질문을 했겠죠. 아니 네이버 접속이 안 돼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에서 아직 모릅니다. 사태 파악 중입니다. 사실상 답변을 피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유를 파악해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다들 짐작은 충분히 하고 있죠. 게다가 중국 내 네이버 차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중국은 2017년 6월 만리장성을 높게 쌓았죠. 그게 바로 인터넷상에 이 만리방화벽이라고 하죠. 이 만리장성과 컴퓨터 방화벽 이거를 합성한 만리방화벽을 2017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 왜 쌓았느냐? 이 만리장성과 똑같은 거예요. 외국에서 혹시나 쳐들어올까봐 만리장성 쌓은 거 아닙니까? 만리방화벽도요. 중국에 불리한 외부 정보가 중국 내로 유입되는 거. 이걸 막겠다는 거죠.
외국의 IP 주소와 URL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접근을 아예 차단해버리겠다. 통제하는 시스템이 만리 방화벽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중국 내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 아니면 제한하는 그런 정책을 꾸준히 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여행 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중국 내에서는 유튜브, 트위터, 구글 이거 이용할 수 없잖아요. 물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 가설 사설망이라고 하죠. VPN 이거를 깔면 되긴 되는데 아무튼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포탈 다음 여기도 막혀 있어요. 다음도 중국 내에선 쓰기가 힘듭니다. 왜냐? 이거는 오래됐어요. 2019년 1월 이때부터 막혀 있거든요. 근데 2019년 1월 뭔가 떠오르시는 용어가 있을 거예요. 사드 아닙니까? 사드. 이 사드 사태가 한창일 때였거든요. 물론 중국은 인정하지 않지만 사드 보복 조치로 다음 막은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아니 그런데 다음은 막았는데 네이버도요. 2018년 10월부터 차단된 바가 있어요. 근데 네이버 전체는 아니고요.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접속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네이버 뉴스, 검색, 메일 접속 요건 막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는 현지 교민들이나 유학생 다음도 못 쓰잖아요. 뭐 구글이나 이런 것도 못 쓰고 그렇다고 중국어 쓰기에는 좀 꺼림칙하고 그래서 네이버를 많이 써왔거든요. 그리고 중국 내 한류 팬들 한국 소식 제대로 알고 싶을 때 아무래도 접속할 수 있는 게 네이버밖에 없으니까 네이버를 많이 썼다고 하는데 현재는 이게 쓰기가 힘들다는 거죠. 물론 아예 이용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설사설망, 이 VPN 이거 깔면 되거든요. 이게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이거든요. 요거 설치하면 이용은 가능해요. 하지만 속도도 느리고요. 매우 불편하죠. 그리고 혹시나 해킹당할까봐, 개인정보가 유출될까봐 이런 우려도 있고요. 예. 그리고 배터리도 금방 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중국이 현 시점에서 네이버 접속을 차단했을까? 뭐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천안문 사태 기억나시나요? 예. 이 천안문 사태, 이 중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중국에서는 천안문 사태를 언급을 못하죠. 이거 언급했다가 난리 납니다. 왜냐? 중국 정부가 역사적 금기로 삼고 있잖아요. 그 천안문 사태가 6월 4일이거든요. 올해는 34주기라고 합니다. 근데 6월 4일 얼마 안 남았죠. 한 2주 정도 남았잖아요. 근데 중국은요. 매년 그래왔어요. 이 천안문 사태를 역사적 금기로 여기기 때문에 혹시나 외부 사이트에서 천안문에 대한 나쁜 언급 이런 게 있을까봐 통신 검열을 이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강화해왔다고 합니다. 이때는요. 대부분 사이트를 통제를 하고요. 이 VPN마저도 단속을 강화해 왔었다는 거예요. 이 통신 검열의 강도를 이 시기 인근에는 많이 높였다는 거죠. 특히나 2019년 6월 이때가 천안문 사태 30주년이잖아요. 아무래도 의미가 있죠. 따라서 중국 당국은 이때 인터넷 통제를 매우 강화했어요. 그래서 이때도 네이버 접속이 차단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길지는 않았어요. 2019년에는 3일 만에 복구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벌써 일주일 가까이 네이버 접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일까?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아직까지 네이버 이외에 다른 열려있던 사이트들, 다른 국가의 주요 사이트들이 중국 내에서 차단됐다는 소식은 없거든요. 네이버만 그래. 따라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만을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중국이 네이버 접속을 차단한 두 번째 이유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의 경고, 정치 외교적인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중국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한중 관계를 중시하자. 앞으로도 좀 친하게 지내자. 미국 편향 외교. 이거에 매몰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거든요. 특히 지난해 8월 왕이 당시 외교부 부장이요. 박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5개를 요구를 했거든요. 뭐 5개 중에 독자 자주 노선 견지, 상호 중대 관심사 배려, 공급망 안정 수호 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왕원빈, 이 원빈 친구인가요? 이 왕원빈이에요. 예, 중국 대변인이 사드 관련 3불 원칙도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3불 원칙이 뭐냐? 사드, 그래, 지금까지 들어온 것까지는 인정. 다만 추가 배치는 안 돼.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이것도 한국 동참하지 마.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 이것도 안 할 거지. 요 3개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요구를 들은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했을까요? 이 단칼에 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왜냐? 어제도 설명드렸잖아요. 한미 관계, 한미일 삼각 협력, 이거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미국 일변도의 가치 외교, 이 도대체 뭔 가치인지 모르겠지만 가치 외교로 외교 정책을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독일, 프랑스, 영국, 여기는 물론이거니와 미국까지도 중국과의 관계를 디리스킹하겠다. 게다가 바이든은 중국과 다시 화해하고 싶다라는 얘기도 어제 했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정부만 주구장창 디커플링, 중국과 외교 관계를 끊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앞으로 이 중국과의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 G7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정상 무려 2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2분 만난 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2분 동안 만나서 북한 미사일 관련 실시간 정보 공유 방안을 논의했대요. 이야, 이 한미일 정상이 다 랩을 하시나 봐. 2분 안에 이게 되나 봐요. 아무튼 조만간 워싱턴에 다시 모여서 이거 관련된 결정도 내릴 수 있다라고 용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 대통령실의 주장대로, 용산의 주장대로 미국을 경유해서 한일이 북한 등의 미사일 탐지 추적을 하는 레이더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중국이 요구한 3불 원칙 중에 한 축, 한미일 군사동맹 맺지 말아라. 이걸 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에 따라 니네 진짜 깰 생각이야? 깨지 마. 미리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경고를 보내는 것 치고 네이버 접속 차단 약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약한 경고를 보냈을까? 여기는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중국이요, 사드 사태처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생각은 없다. 우리나라 외교 관계를 끊을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전했듯이 지난달 12일 시진핑 국가주석이요, 놀라운 행보를 했어요. 이 광저우까지 가서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 시 주석이 2012년에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 이후에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뭐 미국이라든지 여러 나라 기업들이 있잖아요. 외국계 기업을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해요.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 LG 디스플레이 공장 방문이 최초라고 합니다. 오호. 물론 비공식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일도 있었대요. 시 주석이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할 그 비슷한 시기에 관영방송, 중국의 CCTV라고 있잖아요. 여기가요, 이례적인 인터뷰를 집중 조명했대요. 왜 이례적이라고 했느냐? 우리나라 기업 관계자를 한 차례도 아니고 2차례나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짧은 화면과 인터뷰까지 이 중국의 CCTV는 철저하게 계산돼서 의미를 담는다.
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중국의 관영 방송이 한국의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연이은 인터뷰 보도를 한다는 거. 이거는 시 주석의 생각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한국 기업의 우호적인 자세. 나 다시 니네들이랑 잘하고 싶어.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됐거든? 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화해 제스처가 나온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19일 날, 그러니까 지난달 19일에 로이터와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근데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여겨지는 대만과 관련해서 중국의 정책, 하나의 중국, 이거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버렸거든요. 뿐만 아니라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G7에서도 디커플링,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염두에 둔 발언을 이어왔고요.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던 중국으로서는 머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자 중국은요, 미국과 일본에 경고를 내리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까지 껴놓은 것 같아요. 미국에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날렸죠. 미국의 마이크론 반도체, 여기에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됐다. 안보 심사 통과하지 못했어. 중국 내에선 판매 금지, 이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중국이 미국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고 대규모 제재를 가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미국에 대한 기습 공격이다. 뿐만 아니에요.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G7, 일본에서 열렸잖아요. 근데 이 G7을 연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중국 관련 의제를 과장했다라고 중국은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중국은요, 중국을 먹칠하고 공격한 거 아니냐라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중국은 벌써 이런 조치를 내렸대요.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했다고 합니다. 너 제대로 일 안 해?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거예요. 예. 게다가 중국의 순웨이동 외교부 부부장은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죠. 일본은 중국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전략적 자주를 파악하며 중일 4개 정치 문권 원칙을 엄수하고 건설적인 자세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한마디로 일본 까불면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경고를 날렸다고 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에 날린 경고, 어떤 이야기일까요? G7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루진숑 중국 외교부 아시아 국장이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더 나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 언론에 이렇게 밝혔대요. 이거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고를 날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해 보이잖아요. 네. 이게 뭔 얘기냐? 중국은 여전히 한국과 화해하길 원한다. 왜냐하면 중국도 미국이랑 일본이랑 싸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한국까지 적으로 돌리면 힘들 수도 있죠. 아무리 중국이라도요. 그래서 한국에 화해 제스처를 계속 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화해의 손길만 계속 내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서 네이버 차단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도 보낸 거 아닙니까? 계속 니네 화해의 손길 거부해? 그러면 지금은 네이버 차단으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더 센 거 보여줄 수 있어. 이런 의미를 담았어요.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미국이 이토록 우리를 간절하게 원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한 기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어제 얘기 드렸던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서 우리의 이득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중국이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거에 끝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나라 이 사건으로 떠들썩했죠. 국내 엔터 업계 지금 두려움에 빠져들고 있다고 합니다. 한한령이 다시 시작된 거 아니냐. 왜냐? 가수 정유화 씨, 뭐 배우로도 유명하다고 하는데 중국 내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 정유화 씨가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 중 아이치란 곳이 있대요.
아이치에서 제작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연 취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중국 베이징시 TV 총국은 황당한 이야기를 해요. 정용화 출연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 또한 그를 출연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가수 현아 씨 있죠. 이 현아 씨도 다음 달 중국 우한 음악제에 참가하기로 결정이 됐었대요. 근데 이게 취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요.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우리나라 연예인 출연 제한 조치가 풀리는 기류였다라고 많은 언론들이 전했었는데 이게 아니다. 다시 한학령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엔터주들이 줄줄이 떨어진 거군요. 그렇죠.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2.01%, SM도 2.78%, JYP 엔터도 1.9%, 뭐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정치, 외교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일 것 같아요. 이 중국 정부가 부추기기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중국 내 인터넷 여론도 좋지 않은 분위기라고 합니다. 중국의 시나마, 여기에는요, 이런 얘기들이 올라온대요.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에서 돈을 벌고 돌아가 중국을 비난한다. 한한령은 앞으로 해제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글들이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댓글 조작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블랙핑크 있잖아요. 이 블랙핑크 월드 투어가 중국에서 열렸는데 여기에 중국 연예인들도 참석을 했었대요. 근데 이 참석한 중국 연예인이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연예인들 앞으로 너네들 연예 활동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협박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는데 우리 정부가 중국이 내민 화해의 손길 계속 거부해도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요. 게다가 우리 정부에게 묻고 싶어요. 네이버나 엔터에 투자한 주주분들, 이 분들의 피해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중국이잖아요. 일본은 배를 타고 가야 되고 미국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하지만 중국은 걸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제일 가까이 있는 나라, 일단은 서로 싸우지 않을 정도의 관계는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친하지는 않더라도. 그렇죠. 중국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거부할 건 거부하고 이렇게 조금 흑백이 아닌 무지개 색깔을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너무 흑백 논리에만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2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